바닥권에서 이제 막 반등하기 시작한 제약바이오 업종 종목들, 오늘 신풍제약만 하더라도 상한가 근접을 하면서 큰 상승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반등하기 시작한 이 제약바이오 업종,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살만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 업종을 왜 지켜봐야 하는지까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반등 크게 보였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면 오를까 좀 다들 궁금하시죠?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업종에 대한 좀 이해도 좀 도와드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의약품 지수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코스피 의약품 지수 차트인데 현재 위치 6월달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6월 10일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딱 보셔도 예전 지수 추이 봤을 때 지금 구간대가 엄청난 고점이다라고 느껴지진 않죠. 최고점 대비 지수 최고점 대비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가 횡보를 하는 추세 중에 있다라고 누가 봐도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반등을 좀 이전보다 높은 가격대의 반등을 좀 보였죠. 그런 점 좀 볼 수 있겠고. 자, 다음 제가 KRX 헬스케어 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KRX 헬스케어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작년 기준으로 89.9%, 즉 90%가 올랐어요. 이 코스피 지수가 작년 기준으로 32.1%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코스닥은 43.7% 큰 폭 상승을 보였는데, 그 상승 대비해서 2배, 헬스케어 지수는 9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똑같이 투자를 한다면 어떤 종목은 200% 올랐다 치면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은 400%, 평균 400% 올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업종이 굉장히 관심이 가고 어떤 업종인지 투자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이 됐겠죠. 그래서 이 헬스케어 쪽 관련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집행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수 대비해서 이 업종이 크게 선방할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성장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완숙된 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키워나가야 될 분야, 그리고 필요한 분야. 우리가 지금 인구 고령화가 심각하잖아요. 출산율도 최저인데 좋은 출산 정책을 계속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산율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산하 제한을 해제하기도 했죠. 3명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헬스케어, 의약, 제약 바이오 시장이 좀 커지고 있고, 우리가 가야 되는 업종, 이 전자기기로는 많은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오, 인간에 좀 개조를 해야 되는 그런 업종까지 산업이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KRX 헬스케어 지수가 얼만큼 올랐고 지금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좀 아셔야지 이 제약바이오 업종 공략하기 쉬우실 텐데, 6월 10일 기준으로 상장 시가총액은 한 요 정도 됩니다. 어, 지수 종가는 4,409 정도였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뛰었다라고 했죠. 자, 6월 2일 기준으로는 4,332까지 빠졌다. 연초 5,400에서 5,500 정도였다. 연초 5,400에서 5,500이었으면 지금 많이 빠진 거죠. 4,409면은. 그쵸? 자, 근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은 4,084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4,000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300 또는 4,000, 4,200 요 정도가 6월달 지수다. 6월달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현재 6월 차트와 작년 6월의 차트,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현재 위치가 좀 보이실 겁니다. 지금 2020년도, 2019년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어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샀던 물량은 이 고점 부분에서 물량을 소화를 했습니다. 소화를 하고 더 올랐다가 눌림 나오고 소화를 해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만약에 이전 전고점, 바로 좀 최근 전고점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몇십 퍼센트 또는 100%, 200% 상승 나오는 종목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잘 공략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지수 구간대가 높은 구간대가 아니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많이 매매를 조금
한다면은 매도를 못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물적으로 봤을 때도 좀 그나마 나쁘지 않은 구간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 자, 코스피 상장사 이익, 뭐 요걸 좀 가지고 온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이익이 그만큼 따라가 주는가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일단 예전 대비해서 제약바이오 업종 이익이 수준이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에요. 예전 대비해서 굉장히 수출도 많이 개선되고 이익도 개선이 됐다. 이건 코스피 상장사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인데요. 1분기 580, 38조 팔아서 44조 남겼다. 1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총합이겠죠. 제약바이오 업종은 이제 분기에는 살짝 저조한 부분이 있었지만 옛날 대비해서는 굉장히 증가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국가의 지출은 뭡니까? 모두 세금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빚도 세금이에요. 나중에 추후에 세금으로 그 세수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같겠죠. 자, 그래서 수출 경쟁력은 곧 세수 확보하는 거다.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 수출 경쟁력, 더 많은 제품을 수출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을 키우는 이유 자체가 뭐 전기전자나 음식료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분야란 말이에요. 남들이 가지 않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지 곧 수출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없는 것도 개발해서 팔아야 하는 상황. 네, 이런 부분 좀 이야기 드리고 결국 경제의 목적은 확장이다. 뭐 경제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좋은 삶을 위한 확장, 목적이 확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기계가 생기고 이 반도체 이 컴퓨터가 생기고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던 뭐 이런 직업이 사라졌다라고 봅시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았다고 칩시다. 근데 이 컴퓨터라는 게 생기면서 많은 일자리는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효율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좀 일에서 좀 가벼워졌다. 노동 시간에 대해서 가벼워졌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기계가 생기고 출산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효율성이랑 시간을 우리 결국 사람 죽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이런 기계들 뭐 제약바이오 업종도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해요. 이 제약바이오가 많이 개발되면은 뭐 조기에 진단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 몸은 어떤 상황이고 내가 어떤 약을 먹으면은 조금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업종이 이 업종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익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야 될 길이고 성장할 수 있는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반도체 업종도 예전에는 이익이 나던 분야가 아니라 다 벤처였습니다. 뭐 철도나 이런 것들도 예전에 다 벤처였어요. 벤처. 이익이 나던 업종이 아니었는데 그 길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굴지의 기업들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금전적 문제는 어떻게 될까? 사실 뭐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이 매년 상승하고 매년 각 국가의 총생산과 GDP가 올라가는 이유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금을 무작정 들고 있는다. 이거는 사실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적당한 좋은 자산에 분반을 해두셔야지 자산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종목을 잘 못 고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의 연락처로 성함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체험을 통해 가지고 저희 전문가분들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콕콕 집어 드리고요. 자, 그럼 제약바이오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 신풍제약, 신의제약, 현대바이오, CMG제약, 셀리버리, TNR바이오텍, 코아셈, 셀리드, 이현제약, 젠백스링크, 셀트리온, 시젠, SK바이오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헤이닉스믹스, 박세바이오, 차바이오텍, SK바이오팜, 일양약품, 매드팩터, 알테오젠, 메디톡스, ST팜, 젠백스, 대웅제약, 류한양행, 녹십자 등등이 있죠. 자, 근데 이 종목들만 딱 이야기 드리면은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헬릭 스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릭 스미스. 자, 전자공시를 한번 볼게요. 분기 보고서 보면은 자,
자, 최근에 이제 증자 또는 감자를 했던 현황이 나옵니다. 주당 얼마에 발행을 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주당 보시면은 뭐 2019년에 뭐 13만, 1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발행을 했죠. 헬릭 스미스. 근데 지금 주가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주가는 3만 원대 있죠. 그쵸? 아,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는 13만, 14만 원이어도 16년, 19년 이때니까 근데 주식수가 늘어났어요. 단가가 조절이 돼야 된다. 볼 수 있겠죠. 그때 13만, 14만 원이었던 게 단가가 낮아졌겠죠.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그래서 뭐 보시면은 2만 원대. 근데 지금 3만 7,800원이란 말이에요. 세금 유상증자 주주 배정으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자, 그리고 미상환 전환사채. 전환사채가 뭡니까? 일단 회사가 돈을 빌리고 그걸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전환, 사채 그런 건데 보면 39,000에서 2만 원대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지금 37,800원이면 헬릭 스미스는 적정한가? 만약에 내가 이 전환사채를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 헬릭 스미스가 이 전환사채를 투자한 사람들한테 사채를 빌린 거잖아요. 헬릭스가 이 그 전환사채를 투자한 사람들이 이 전환가액 39,000원 또는 25,000원 요런 것 요 가격까지 못 올라주면은 이 사채를 그냥 획득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기 전에 뭐 사채를 획득하든 그냥 이자를 받고 돈 갚아라 이렇게 하든. 근데 헬릭 스미스의 주가가 4만 원, 5만 원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채를 돌려받겠습니까? 주식을 전환하겠습니까? 전환하겠죠. 그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자 퀄리티를 좀 높인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아무래도 이 제약바이오 업종은 뭐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사채 부분 쪽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사업을 한다 보면은 뭐 쿠팡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다 적자잖아요. 적자인 이유가 이 대기업들과의 경쟁, 기존의 업체들과의 경쟁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런 자금을 빌려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돈을 빌리는 건 좋다 이거예요. 연구하고 이런 건 좋다 이겁니다. 적절하게 그런 건 좋은데 어느 가격에 내가 진입하면 수익이 날까? 좀 그나마 유리한 가격선이 어느 선일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을 좀 몇 가지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를 보셔야 되고 공모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아마 공모가가 더 쌀 겁니다. 많이 쌀 거예요. SK바이오팜 최근 상장 종목들은 이런 것들은 공모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공모가 대비 상승률이 지금 몇 퍼센트인가? SK바이오팜 공모가. SK바이오팜은 공모가가 49,000원이었네요. 그쵸? 근데 지금 12만 원이잖아요. 공모가를 이야기 드린 이유가 공모가 자체도 이 증권사 상장시킨 주관사에서 나름대로 기업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관한테 수요 예측을 한 다음에 나오는 산출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대는 그래도 이 종목이 이 정도의 가치는 가졌구나 라고 이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판단하기 좀 쉬운 가격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꼭 그 공모가에 투자하면 꼭 수익이 난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그 가격대가 심리적으로 그래도 또는 이제 기업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이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메디톡스, 박테발,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도 아마 전환사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좀 선정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바이오 지수가 반등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해도 어, 종목들 양상으로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상승 얼만큼 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등을 보인다 하면은 잡아갈 종목들은 그때 이제 매수세가 쏠리는 종목들로 골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신풍제약이나 뭐 이연제약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이연제약은 지금 최근에 오르고 있는 종목이고 그죠? 현대바이오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긴 했습니다. 현대바이오는 그리고 또 CMG제약, 셀리버리, TNR바이오텍 CMG제약 볼까요? CMG제약도 오늘
매수세는 많이 나와줬네요. CMG 제약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기업을 볼까요? 음, 음, CMG 제약도 뭐 조금 눌렸을 때 공략한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눌렸을 때 공략한다면 충분히 단기 수익을 좀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강세를 보일 때, 이 업종이 강세를 보일 때, 가는 종목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살 거야, 뭐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업종이 그냥 확 돌려서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아무 종목 제약바이오 뭐 아무 종목이나 사도 되겠지만 뭐 이렇게 반등을 미미하게 보이면서 차츰차츰 올라갈 때는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수가 계속 견조하게 올라가주면 버티기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관련 종목들이 제가 여기 영상에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 종목들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난 요 종목들 중에서 매수 사인 조금 매수 시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연락처로 무료 체험 참여해 보시면 저희 선진투자그룹 전문가분들이 직접 수익 날 수 있는 시점을 콕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무료 체험으로 도와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선진투자그룹 김병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